안녕하세요. 유니티로 여러 기능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OTP입니다. 오늘은 탑뷰 시점의 2D 슈팅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스크립트 폴더와 스프라이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 폴더에 귀여운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옮겨놨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는 플레이어 스크립트와 원래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OTP 스프라이트를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총구를 만들어줄 사각형 스프라이트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건으로 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솔팅 레이어를 설정해줍니다. 플레이어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캐릭터 객체들의 솔팅 레이어를 플레이어 레이어로 설정해준 다음 오더인 레이어로 플레이어에 속하는 객체들을 정렬해줍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레이어로 묶어주면 레이어에 속하는 객체들을 한 번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객체에 자식 객체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빈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자식 객체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줘야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 객체가 된 객체들의 좌표가 월드 좌표에서 부모 객체의 좌표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총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TP 스프라이트 두 개를 가져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솔팅 레이어도 설정해줍니다. 둘 중 하나는 투명하게 만들어 잔상처럼 만들겠습니다. 투명도 설정은 컬러를 누르면 나오는 색상창의 맨 아래에 있는 A 부분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객체로 묶어줍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객체에는 박스 콜라이더와 사클 콜라이더를 추가해줍니다. 크기에 맞게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잠시 물리 엔진이 적용되지 않도록 리지드 바디의 바디 타입을 키네마틱으로 설정해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도 추가해줍니다. 총알에는 캡슐 콜라이더를 추가해주시고 디렉션은 허리저널로 설정해줍니다.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나중에 온 트리거 함수를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즈 트리거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키네마틱 타입의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줍니다. 몰래 스크립트도 추가해줍니다.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수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저장하는 리그 바디 변수를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귀찮으니 RB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저장하는 마우스 포스 변수와 마우스를 바라보는 각을 저장하는 앵글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 마우스 포스를 스크린 투 월드 포인트라는 함수를 이용해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저장해주고 앵글은 아탄투 함수를 이용해 플레이어가 마우스 포인터를 바라보는 회전각을 저장해줍니다. input.mouse position은 스크린상의 좌표를 반환하기 때문에 월드 좌표로 바꿔주는 스크린 투 월드 포인트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아탄투 함수는 아크탄젠트 함수로 y좌표와 x좌표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알아내는 함수입니다. 아탄투 함수의 반환값은 라디안 값이기 때문에 라디안 투 디그리를 곱해 디그리 값으로 바꿔주고 그 디그리 값을 커터니언 앵글 엑시스 함수를 통해 플레이어의 로테이션에 적용해줍니다. 실행해보면 마우스 포인터를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회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터니언의 럴프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럴프 함수의 매개 변수는 기준각, 목표각, 그리고 회전 속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 속도에는 델타 타임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회전 속도를 10으로 설정해주고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턴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어 회전 속도에 적용해줍니다. 적용이 잘 됐습니다. 이제 슈팅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리소스스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폴더에 프리팻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원래 객체를 드래그해서 원래 프리팻을 만들어줍니다. 스크립트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발사되도록 코딩해보겠습니다. 인스텐시에이트 함수는 객체를 복제하는 함수인데 아까 만들었던 프리팹을 불러와 복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때 아까 만들었던 리소스스 폴더 내에 있어야만 이렇게 코드로 프리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총알의 벨러시티를 설정하여 총알이 움직이도록 만들겠습니다.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앵글에 대한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고 이 방향 벡터에 총알 속력을 곱하면 됩니다. 총알 속력은 원래 스크립트에서 불러올 겁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퍼블릭 변수로 만들어서 get 컴포넌트 함수를 통해 벌레 스크립트를 불러와 스피드 값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스태틱 퍼블릭 변수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태틱 퍼블릭 변수로 만들면 코딩이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스펙터 창에서 총알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퍼블릭 변수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하지만 총알이 플레이어 한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건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스타트 함수에서 자식 객체를 찾는 transform.find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건 객체를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총알을 생성하는 instantiate 함수에서 좌표를 설정하는 매개 변수 부분을 건.position으로 수정해줍니다. 실행해보면 아까보다 앞쪽에서 나오지만 이번에는 총과 한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스프라이트의 피벗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건 스프라이트 설정창에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누르면 피벗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라이트 센터를 설정하면 총구의 중심이 바뀌어 총구의 위치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구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실행해보면 알맞은 위치에서 총알이 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총구 위에서 복제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벌렛의 솔팅 레이어를 플레이어보다 위로 옮기면 말끔히 해결이 됩니다.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가 아닌 누르고 있으면 발사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발사의 쿨타임이 존재하지 않아 무한으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사 쿨타임을 담당할 슈타이머라는 변수를 만들고 스타트 함수의 타임 값을 0.5를 뺀 값으로 초기화해줍니다. 여기서 타임은 게임이 시작됐을 때 동시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0.5를 뺀 이유는 발사 쿨타임을 0.5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슈팅 코드 구문에 타임의 슈타이머를 뺀 값이 0.5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문을 추가하고 슈타이머를 타임으로 설정하는 구문을 추가하면 0.5초마다 총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총알의 각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의 회전값이 앵글값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닌 럴프 함수를 통해 점차 회전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앵글값과 총알이 복제했을 때 설정한 회전값인 플레이어의 회전값과 다른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알의 바인벡터를 설정한 삼각함수에서 앵글값을 플레이어의 회전값으로 수정합니다. 플레이어의 회전값은 디그리 값이기 때문에 디그리 툴 라디안을 곱해줘서 라디안 값으로 바꿔줍니다. 실행해보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복제된 총알들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스크립트에 타이머라는 변수를 만들고 스타트 함수에서 타임으로 초기화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타임에 타이머를 뺀 값이 5 이상이면 이 객체가 파괴된다는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실행해보면 총알이 5초 뒤에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이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보통 탑뷰 시점에서 이동 기능은 간단하게 상하좌우로 움직이도록 만들거나 탱크 이동처럼 앞뒤로 이동하고 좌우키로 방향을 조절하도록 만듭니다. 일단 전자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 속도 변수인 move speed, 이동 방향 벡터 변수인 move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move 벡터를 get axis row를 사용해 저장할 겁니다. get axis row는 유니티 내에서 설정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리지널은 좌우키를 누르면 -1과 1을 반환하고 버티컬은 상하키를 누르면 1과 -1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fixed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 리지드 바디의 velocity를 방향 벡터의 move speed를 곱한 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move speed와 turn speed를 설정한 후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이제 후자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탱크처럼 바퀴를 만들어 줍니다. 사각형 스프라이트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 저처럼 가져온 스프라이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플레이어의 자식 객체로 설정합니다. 건 객체를 바디 객체의 자식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플레이어 컴포넌트도 수정해줘야 합니다. 플레이어에 있는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모두 지워줍니다. 그리고 휠 객체에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줍니다. 바디 객체에 박스 콜라이더와 사커 콜라이더를 추가한 뒤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스크립트로 돌아와 바디 객체를 저장할 변수를 만든 후 스타트 함수에서 정의해주고 건의 위치가 바디 하위 객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의 정의도 이와 같이 수정해줍니다. 이제 마우스를 바라보는 부분은 플레이어 전체가 아닌 바디 부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움직였던 부분은 바디로 수정해줍니다. 이 앵글 부분은 총알의 움직이는 방향각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플레이어 회전각보다 총알 회전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턴 스피드 변수 하나를 복사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캐릭터 회전 속도를 담당하는 바디 턴 스피드로 다른 하나는 바디 객체를 움직이는 건 턴 스피드로 수정했습니다. 바뀐 부분을 잘 수정해주고 회전 방향을 저장하는 턴 디렉터 변수를 만들어준 뒤 업데이트 함수에게 넥시스 로우 함수를 이용하여 설정해줍니다. 편집하면서 보니 이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변수 및 객체 이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디와 같이 휠을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 초기화해줍니다. 아까 총알의 방향 벡터를 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휠의 회전각에 따라 무브 벡터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상키를 누르면 앞으로, 하키를 누르면 뒤로 갈 수 있도록 넥시스 로우 버티컬을 곱해줍니다. 만들다 보니 턴 디렉터 변수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삭제해주고 턴 디렉터 변수를 설정했던 값만큼 휠의 회전각이 바뀌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함수는 매개 변수로 벡터 값을 요구하고 2D에서는 회전각의 Z값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딩해줍니다. 각 스피드 값을 설정해주고 실행해보면 잘됩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로테이트 함수는 매개 변수로 바뀔 회전량을 요구하는데 제가 바뀔 회전각을 입력해버렸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실행해보면 잘됩니다. 아닙니다.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돕니다. 왼쪽으로 회전하려면 각값이 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수정해줍니다. 원하는 속도로 조절해주고 실행해보면 이제 진짜 잘됩니다. 이제 충돌 인식까지 구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벽 객체를 추가해줍니다.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 타입을 키네마틱에서 다이나믹으로 수정해주고 그래비티 스퀘어를 0으로 설정해줍니다. 벽에는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줍니다. 실행해보면 벽의 충돌이 잘됩니다. 이제 총알이 벽에 부딪히면 삭제되도록 벌레 스크립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온트리가 엔트2D 함수를 이용하여 총알의 객체에 부딪히게 되면 삭제되도록 코딩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총알이 나오자마자 삭제됩니다. 플레이어와의 충돌도 인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벽 객체의 태그를 월로 설정하겠습니다. 온트리거 엔터 함수에서 충돌 객체가 월이라는 태그를 가진다면 삭제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잘됩니다. 이제 전체 코드와 동작 확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TP였습니다. 감사합니다.